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그렇고 다음 강의는 1월 2일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쉬려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아마 다음 주인가 3주 후가 될 것 같은데 설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올해 강의가 되기는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더라? 까먹어버렸네.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다 보니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 경우라고 생각해도 오해가 될 수 있고 아니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이것도 글로 옮기다 보니 모든 사례를 다 적을 수가 없어 대강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겪은 것이 없다고 자기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잘 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 쓰여 있는 것만 생각하고 또 사례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느낌, 분위기, 기분, 감정, 아니면 통증, 감각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명히 있는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저번에 강의한 것처럼 이 느낌은 이거다, 저 느낌은 저거다 라면서 외우지 말고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를 알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탐색하라고요. 관찰하고 알아가는 걸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고요. 공간과 시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인해서 앞뒤 시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감각 현상이 있고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주는 것들이요. 이 기본 축이 이렇고 또 자기 몸을 반 나눠서 왼쪽은 내 경우, 내 문제 아니면 내 탓으로 돌릴 만한 이유로 인해서 그럴 것이고 오른쪽은 남과 관계된 거, 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꼭 서늘하거나 춥거나 그렇다고 해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 제자가 제 얘기해도 전 춥고 서늘하던데 저 욕할 일이 많긴 한데 그게 꼭 욕 때문에 아니면 나쁜 비난하고 있을 거라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이건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찾아봐야 돼요.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기억해두고 아니면 기록해두고 그 이후에 벌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뭘 했다고 알게 되는 거나 정보가 있거나 그때 이제 기록을 뒤져봐야죠. 그때 무슨 느낌이나 어떤 거 있었는데 시간이 비슷하면 또 이 공간이 꼭 이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간이 만약에 2시라고 하면 정확하게 2시 아니에요. 2시는 근데 이게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어요. 이 공간에 2시라고 해서 내가 2시에 뭔가를 느꼈다고 해서 정확하게 2시여야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뭔가에 의해서 내가 느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2시가 아니라고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어요. 앞뒤로. 이 시간 지연이 앞뒤가 몇 시간이에요. 길게는 며칠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 지연이라는 것이 또 잘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시간이거나 날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 아니면 일이라서 이 공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약간의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있어요. 시간 지연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 텀에 있는 게 하나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고 원리를 찾아내거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우는 건데, 외우는 식으로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딱히 단정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꼭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수공자리 쓴 그 관매역수라는 책에서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그치. 이게 수공자리 그 쓴 책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까마귀 울면 재수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주역에서 동요가 중요한데 이 동한 건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는 게 힘들어요. 까마귀가 항상 울 텐데 문제는 이게 정말 나한테 관련한 일 때문인 건지 일인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동한 거냐고요. 주역으로 말하면 동한 거냐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요라고 하죠. 삼요인데 눈, 보이는 거, 듣는 거, 귀, 그 다음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보이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하는데 까마귀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문제는 이 마음으로 느껴서 이게 정말 동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응하는 어떤 거라는 걸 알아내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분명히. 그래서 안 되면 점치죠. 어차피 그 관매역수 점치는 거니까 점으로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은 굳이 점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동한 건지 아닌지 알아내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거,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아니면 감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것이 보일 때, 들릴 때, 마음에 움직일 때 이걸 잘 감지해 보면 이것이 나한테 응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또 일종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여기도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거고 저 일은 저런 거고 이렇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일 벌어지면 이 일이고 저 일 벌어지면 저 일이라고 딱 적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명확하게 적어 있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책에는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안 좋을 얘기인지 좋을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이건 자기가 경험해보면 찾아봐야 된다고. 한 예로 제가 블로그에 고양이를 봤다고 했어요. 고양이 카페를 갔다고.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거기 해석을 써놓기는 했는데 고양이를 보면 그 책에 있는 대로라면 배신자가 있거나 사기를 당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말로 고양이를 보고서 사기를 당하냐고요. 그 고양이 본 이후에 지금까지 사기는 아직 안 당하고 있거든요. 배신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아직 없고요. 그럼 아직 안 벌어진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양이가 그렇게 사람과 관계에서 나쁜 경우가 생기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고양이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을 분별하게 돼. 사람 분별할 일이 생겨요. 근데 고양이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썩 좋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고양이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 드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다만 사람과 관계된 거라는 것은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조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고양이가 날 사기칠 놈을 만나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에 써 있는 거나 어떤 걸 보고 거기에 이걸 경우는 이렇다 저 경우는 저렇다고 써놨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대응인데 단순 대응은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단순하게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어떤 지식이든 다 단순 대응으로 하지 말고 원리를 찾고 자기한테 적절한 방법이나 응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행자의 자체법과 비슷한 것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천이라는 것이 특별하거나 별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인간이 하는 것이니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수련에 관심 없고 수련법이 뭔지도 몰라도 사람들은 수련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바사나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자기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고 자기 관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걸 해봤어요?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거나 관찰하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관찰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 실수고 자기의 그 안 좋은 모습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수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저절로 그러한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기술적으로 하거나 이것이 어떤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야지만 되는 것을 가지고 수련법으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호흡법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는 굳이 수련이 아니더라도 수련법과 관계없는 곳에도 분명히 호흡법은 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호흡을 쓰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아령 들어 올리는 데에도 호흡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몸동작이든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어느 것이든 다 호흡법은 써요. 아주 상식적이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이냐, 어떤 비법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나 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수련법에 있는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호흡을 쓰든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혼자 중얼중얼 대든 자기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다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수련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든 신체적인 능력이든 정신적인 능력이든 어떤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거나 된 적도 없어도 하기도 해요. 그냥 그게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감정을 더 통제하기 쉬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 그걸 수련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수련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련 수련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수련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련 중에 호흡, 주문, 그리고 관상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호흡은 뭐 누가 아는 거고, 또 그다음에 주문은 뭐 역도 선수도 주문해요. 혼자 중얼중얼 대거나 뭔가 집중하려고 스포츠 선수나 그들 자기 나름대로의 외우면서 아니면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상법이 있는데, 관상법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담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한다고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취직한 이후나 그 자기의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도 있었어요. 좀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선생이 얘기하면 엿먹으라고 서고 얘기하고 싶은 걸 참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이후의 모습 아니면 원하는 모습, 그런 것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 힘든 것을 참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이것도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아주 흔한 수련법이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법인 양 쓰는 곳이 많아요. 제일 흔한 곳이 티벳인데, 티벳의 밀교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무슨 신의 모습, 무슨 보살 모습, 모습이 엄청 많고, 그걸 이렇게 따라 하려고, 베끼려고 아니면 그거 일치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런 식의 관상법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같이 그냥 원래는 간단한 건데 그걸 비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1대1 대응이에요.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나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되지 않아요. 어떤 수련법이든 그렇게 1대1식으로 단순하게 공부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수도가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식하게 수련하는 사람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불교에서는 수련 안 되면 자기 몸을 학대도 많이 하고 별별 잔인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렇게 힘들게 수련한다고 수련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몸을 고행시킨다고 해서 정신력이 향상되거나 깨우침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 향상이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도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달리고, 시키는 대로 앉아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도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법이라고 숨기고 또 비유적인 것이 있다고 해봐야 상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용하는 그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내면의 성찰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봐도 또 경험해도 명확한 인식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지금은 설명하는 것이 명확한 인식, 뭘 알고 있냐는 거,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요. 신체적인 고행은 더 쉬워요. 옆에서 누군가가 트레이너가 있으면 정말로 못 참을 것도 참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참으면, 이런 고행만 버텨내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수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수도가 된다거나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정말 여기서 이제 해병대처럼 이렇게 몸을 학대해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수련을 하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몇 년도 참을 수 있어요. 정말로 참기만 하면 된다면.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몸대로 힘들고 투자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런 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도는 그래요. 또 도가 아니라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해봐서 알지만 공부를 하루에 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가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공부가 얼마나 늘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깝깝한 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얼마나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부가 정말로 내가 되어진 건지 안 되어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여기 이 수도하는 것도 싫은 이유가, 이 수도도 해도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정말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아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만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마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신체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인생의 경험이에요. 공부가 느는 것 같지 않은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나면서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어요. 느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공부하는 게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해보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지름길을 찾는 것이 있는데, 지름길이라는 게, 지름길이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지름길도 지름길이 아닌 게 돼요. 지름길처럼 쉽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있으면, 지름길이 아닌 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가야 돼요. 누적하고 쌓여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적어도 이 도회 세계에서는 그래요. 분명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무엇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읽는 분은 잘 판단하고 어떤 원인과 이유로 그러한지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길 바랍니다. 한두 번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고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쉽게 수도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거나 익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천자는 어느 정도 기존의 것을 참고하고 응용해서 자기만의 자천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세상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 또는 근본적 주체성의 성장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자천자가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응용하면서 자신만의 자천법을 만들거나 자천행을 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다만 그 의미나 효과와 깊은 진위 파악은 어려운 것이기도 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꼭 책 내용과 부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도움이 되라고.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수도가 나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수련하는 것을 알 수 있냐고 그걸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는 거 하고 두 번째 게 뭘 해야 되냐면 뭘 하려고 했지? 뭐가 수도가 되는 거냐는 건가?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게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이게 처음에 수도를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나아갈 때 이때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순서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처음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할 때는 이게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요.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분명히 어느 문턱에서 걸려요. 어느 문턱에. 그러니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정점은 찍어요. 올라가다가 수도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두 단계 계속 경험해 오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는데 이 한계에 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고 이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 경험들이 여기서 다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수련해서 어느 정도 순서를 밟아 올라갈 때는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수련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체적으로 맞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이제 이 버벅된단 말이죠. 수련이 분발심도 조금 떨어지고 의욕도 조금 사그러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나 정신이나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처음에 수련이 올라갈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막 해서 막 오히려 이게 더 재미있긴 하는데 이거는 처음이라서 겪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내 진짜가 이제 이때부터인데
이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거나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버벅대거나 한계에 달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 자리에 제자리에 거름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때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 대부분은 다 이 경우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수련 시작한 지 한 달 되거나 1년 되거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수련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는 이미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내가 지금 이걸 경험했으니까 어떤 단계, 이 단계일 거라 저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리게 돼요. 이미 그건 한번 경험해 봤고 지나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다시 기억해서 또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다시 또 그 단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게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여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된다고요. 이거 헷갈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이 나아가는 거하고 정신이 나아가는 거하고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거나 시간 지연이 달라요. 몸은 이게 경험하는 거 대부분은 몸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뭘 느끼거나 뭘 경험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변화이거나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데 사람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조금 날수록 좀 수련하기가 수월한 사람들인 거고 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제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몸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안 맞거든요. 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맞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고요. 정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이러하니까 이러할 거라고 설명하면 몸은 따라가고 있다고요.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은 수련하는 사람들의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는 이미 딴 데 가고 있다고요. 사람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버벅대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이 신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것이 다르게 움직여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특히 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건 성격의 문제이거나 성장의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갈 때의 거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의 그 이후의 거하고 이게 다른 거라고요.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지식을 아무나 대입하고 이렇게 외워서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거 했으니까 저거고 여기고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거고 이거 경험했으니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맞다고 하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원리적으로 아니다 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헷갈려요. 이게 원리가 아니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하거나 이걸 봤으니까 이 정도의 수련이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수련했는지는 그 신체적인 변화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계제를 봐야 되고 계제 단계에 있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는데 그걸 왜 경험하게 되는 건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굳이 이제 와서 또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면 이미 계제로서는 어느 계제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느끼는 거는 몇 달 후거나 몇 년 후에 느껴요.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제가 광단이 됐는데 광단에 해당하는 경험은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경험을 하거나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지연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제 몇 달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수도가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이 광단까지 오다 보니까 이 선생이라는 게 자기 인정해 주지도 않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간 이후에 이 지연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면 나가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가져가지고 내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 많아요. 이건 극단적인 건데 분명히 이 지연이 있어요. 계제의 변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 단전이나 임동맥이 열리는 거나 이런 식의 변화 일어나는 거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임동맥이
임금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기술을 해가지고 내가 타통했으면 이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기술을 안 하고도 임금맥이 이미 이게 열어가게 되면, 여기서, 몇 달 후에서나 임금맥이 열린 그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전을 느끼게 하고 기를 느끼게 해서 직접 자기가 열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오래 걸려요. 그게 더 깝깝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수련하게 되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나중에 그로 인한 한계도 일어나요. 길을 벗어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로 수련을 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든지 다 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로 하지 않으면 수련이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에 익숙해져서 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기로 하게 되면 이게 신체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이 변화하고 같이 가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못 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길을 버리거나 신체적인 것을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못 버려요. 기술을 해가지고 기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간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단체, 어느 수장이든 간에. 그래서 보면 그 한계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겠는데 어느 기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틀릴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알 수 있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무조건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러이러한 일 저러저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알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으면 안 된다고. 대답은 쉽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듣다가 중간에 딴 데가 있다가 다시 끝나면 그래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들 그랬어요. 결론만 얘기해 주길 바라요. 자세한 이유를 알 정도로 이제 수도를 하거나 공부한 그렇게 온 사람들이란 몰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대답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보고서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그게 된 거예요. 이렇게밖에 내가 대답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그 정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는 지연 현상은 자기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든지 다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체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신체는 내가 부모님이 자질이 좋아서 내가 신체적으로 뛰어난 걸 가지고 태어나냐 이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이미 보편적인 인간의 그 자질이 있어요. 신체는 거기에 따라요. 부모와 상관없어요. 유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체의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건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성향은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세계에서 성장해가면서 한 이 후천적인 것,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섞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 틀린 이유는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거는 말 그대로 이 신체와 자기 자신과 이 성향과의 이 갭의 그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마다 사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왜 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더디거나 아니면 지연이 오래 일어나거나 아니면 왜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직접 물어보면 그 사람에 맞는 건 그 사람 걸 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자세한 건 1대1로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지연 현상을 자기가 마음을 바꿔먹거나 해가지고 당길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좀 더 땡기거나 그거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죠. 사람 따라 또 그것도 다르죠. 어렵게 설명하면 또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블로그 양자심리학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컬레와 수학에 있는 컬레와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수학의 컬레와가 뭐였더라? 복소수 아세요? 이제 수학, 중학교 때 배우나? 한참 전에 배운 걸 다시 책에서 보려니까 더 아시겠는데, 그것도. 복소수를, 컬레화 시킨다고 하는 게 맞나? 이것을 곱하기 A 더하기 I, B, 이게, 여기 마이너스면. 이렇게 시켜요? 컬레화 시키는 거? 예, 수학으로는 이런데, 이 심리학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꿈에 그 비일상적인 세계하고 일상적인 세계하고 일치시키거든요. 이게 비일상적인 세계인 거하고 일상적인 세계, 이 컬레화를 시켜서 일상적인 세계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비일상적인 세계인데 허수를 일상적인 세계로 실수로 만드는 방법이 컬레화라고 하는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꿈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를 현실에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올 때 이게 심리적으로 그 느낌을 증폭시켜야 돼요. 좀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켜야 된다고요. 그 증폭시키는 게 곱하기 이거나 아니면 컬레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식으로 흔히 말하는 마음 여는 거예요. 마음 열기인데, 마음 열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비하게 느꼈던 거,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아까 말한 대로, 아까도 마음이 동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자심리학이나 개념처럼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설명하든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심리학으로 설명하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동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 알아차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느낌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동하는 것을 알아내요. 내 눈에 오늘 띄는 사물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물과 관계돼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이 복소수, 허수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상과 비일상이라 그러는데, 흔하게 꿈과 현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어느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발과 미발이라고 하는데, 이 발하는 기미 기자가 있잖아요. 한문에 기미 기자가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방아쇠 효과인데, 아니면 기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 임계점 통과하는 거예요. 엘랑비탈. 오메가 포인트를 하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은 항상 밑에서 양자 요동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 임계점을 통과해야지만 어떤 감정이 있고 나한테 어떤 기분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점을 통과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감정도 있을 거라고요.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중명에서는 이박이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해 주잖아요. 바라는데 바라기 전과 바라기 이후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원래 불교도 있어요. 사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4단계로, 오히려 2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마음 움직이는 관찰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과거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말하는 방법이 다르게, 수학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잖아요. 융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무의식이 없어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 그냥 이 부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다 있어요. 중량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보면 나오는데, 대승기신도 보면 이거 나와요. 사운심이라고 불교의 운심이 4개로 나누는 사운심이 있어요. 발악 이후, 발할 때, 발하기 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는 걸, 이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움직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현실의 그 어떤 것과 대응하는 걸 본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걸 컬레워라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을까 어렵게. 참말로.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여기 있는 거 알아내가지고 이 부분을 현실에 대입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건데 내 마음에 무엇이 막혀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현실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마음이 막혔을까요? 가족을 얘기하면 내가 아들한테 하는 그 마음의 그 나오는 이 방법과 딸에게 나오는 마음의 방법이 달라요. 기대가 달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딸에게는 마음이 쉽게 나오는데, 이게 동해 오는데, 아들한테는 차마 안 나오게 되는 장르가 있거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네.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 있던데. 그게 있다고요. 바로 그 부분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딸한테만 나가게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나가게 하려면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면 인정적으로 열 수 있어요. 뭐 찾아내면 이게 있다는 걸 모르면,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이걸 인정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언젠가 열게 되거나 열려고 애쓰겠죠. 이것도 마음 여는 거예요.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기혈다통한다 그래요. 기혈다통하고 뭐 혈이 막혔네, 기가 막혔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혈을 연다고 말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말들이 방금 이걸 기혈 연다고 하거나 기혈다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에 대해서 기경팔맥이나 기수련하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무협소설의 무공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막는다고요. 마음 여는 것도 기혈 여는 거라고요.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마음 여는 거하고 기혈 여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막아요. 이것도 하나 또 막은 거예요. 이게 또 막은 거예요. 그 어떤 이것도 하나 기혈이잖아. 이걸 이거를 시키지 못하는 이 기혈을 또 막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는 거거나 아니면 이빠사나가 돼요. 아니면 자기 관찰이 되는 거고요. 나의 어떤 마음이 막혀 있는지, 어떤 기혈이 막혀 있는지 찾아냈으면 열 수 있잖아요. 찾아내는 순간부터 열 수 있는 방법은 생긴 거예요. 딱히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선 알아내면, 보이면 열 수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보이면 그 신체적인 거하고 성향적인 것을 이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고정되어 있거나 고리타분한 사람이란 뜻이 돼버려요. 어느 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신체적인 거와 마음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은 상당히 따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요. 설명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원래 다른 질문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만 해냈지 말은 간단한 거였는데. 질문 있습니다. 예. 무의식은 어차피 의식을 가지고 살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네.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이게 무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행동과 딸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되는데, 알고 있으면 무의식을 의식으로 시킨 거고, 모르고 있으면 계속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누구나 똑같이 이 부분은 무의식이고 이 부분은 의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개인차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무의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의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누구나 다 똑같은 인계점이 아니에요. 인계점이 높이가 틀려요.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그래서 1, 2, 3, 4, 여기가 5, 6, 7, 8, 9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5에서 인계점이 있는데 누구나 4에서 인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들과 딸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무의식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딸한테 하는 짓하고 아들한테 하는 짓이 너무 다르다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쉽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의식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의식이고 그래요. 나아가면 사람 따라 틀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한테 행동하는 게 달라요. 아니면 개개인마다 나중에 들어가면 한 사람마다 내가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다 그 부분을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걸 의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틀리고 이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틀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요. 이유. 과거에 정한 기억. 과거에 정한 기억이요? 그게 이제 어려워요. 왠지를 사람들이 되게 잘 몰라요. 그냥 첫인상에서 다 정해졌어요. 처음 볼 때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요. 저 사람하고는 얼마나 친하고 저 사람하고는 얼마나 소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있다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분류하면서 이 사람하고는 좀 더 친해야지. 이 사람하고는 한 10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 한 7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는 12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는 1밖에 안 친하고 이걸 의식적으로 정해요? 안 하잖아, 의식적으로. 누가 이걸 의식적으로 해요? 근데 의식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왜 이 사람하고는 더 친해지고 이 사람들하고는 좀 덜 친해지게 되거나 그냥 싫어.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무의식 작용과 의식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의식, 여기까지 무의식 이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인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은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데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남들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상당히 의식에 가까운 건데 무의식이 있고 남들은 결코 의식으로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 부분을 자기는 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평균을 이렇게 내겠지만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에 비해 어느 부분을 더 무의식으로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더 의식으로 하고 있는 찾는 것도 자기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찰에서 알아낼 게 너무 많죠. 지금 의식이랑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관찰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자기 이런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일차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1차적으로 보게 되다가 계속 관찰이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밑바탕에 깔아두고 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느껴지지는 않지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게 희미한데 예. 희미한데 그게 희미해서 그럼 없는 거냐? 희미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사실상 훨씬 더 좀 더 압도적인 위치에서 힘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좀 더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안 되나? 너무 그러니까 나의 1차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신체를 보는 게 내 개인적인 건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집합체적인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집합체적인 문제고 그쪽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좀 넓게.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무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모호해지거나 모호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합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식은 개개인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너나 나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나 나나가 일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나 나나 그쪽을 다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에서 어떤 의식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달라요. 그냥 모르고서 있는 거랑 그 부분을 의식하고서 이렇게 있는 거랑은 그 내가 내고 싶은 의도가 세상에 좀 입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 보면. 근데 이걸 모호하게라도 감지를 한다고요? 네? 모호하게라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희미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거의 이렇게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둘 다요. 둘 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뭘 설명해야 되나? 이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거 층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층이 있잖아요. 무의식도 여러 층이 있는데, 무조건 너나 나나는 아니에요. 거기에 또 자세히 들으면 조직일 수 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조직끼리의 무의식과 전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무의식이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면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조직으로 알고 있는 우리 A그룹이고 B그룹은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 그룹이 있어요. 이 무의식과 이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이 무의식이거냐 아니면 이쪽의 무의식이거니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질문이 뭐예요? 결혼한다는 건 이게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교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교류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네. 이제 개인이 아닌 좀 더 집합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집합체적인 부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있지 않나. 많죠. 설명하기에 따라서 가장 흔한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집단 무의식이에요. 안 그래?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관념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집단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해당해요. 자기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짓. 그거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가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외국인이었으면 그 부분에 감정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어떤 그 기분이 생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고 이것도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감각으로 아니면 모호한 미세한 저쪽 세계의 비일상적인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의 그 감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데올로기에 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관념들을 다 해체해보면 많은 것들이 무의식이에요. 날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보고 다시 나오면 그 이미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걸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걸 알아채면 그때부터 벗어나거나 열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마음 통로 열거나 그 할 방법이 생긴다고요. 이미 보는 것 자체가,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아들한테 하는 행동과 딸한테 하는 행동이 다른데 자기 관찰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관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알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내가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딸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내가 아들을 볼 때 내가 보는 그거하고 딸을 볼 때하고 내가 달라요.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기대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또 미래의 기대이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찾아내야죠.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지, 그건. 내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찾는 수밖에 없는 반복이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딸과 아들, 딸을 볼 때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 특성이 있고 아들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요. 이걸 정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내가 정말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딸한테 기대하는 게 차이가 일어난다는 게 사회가 주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건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성별 차이예요. 아니면 계산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이쪽에 돈 더 줄 건가? 이쪽에 돈 더 줄 건가? 아니면 이후에 나를 더 편하게 만들 애가 이쪽인 건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아들 선호 사상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는 분석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게 그냥 더 많은 저 자신에 대한 관찰인 네.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이게 또 다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투사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남자 아니면 여자 그리고 아들, 딸, 나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걸 다시 자식한테 투사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설명되는 거예요. 그건 분석을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되고 남들 앞에서 하면 창피해서 안 하는데 자기 속마음 다 들여다보는 건 그런데 원래 심리학 그 사람들도 비밀 지켜주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는 이유가 못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전제에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할 수 있을 것쯤 보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사주도 그래요. 사주를 공부하잖아요. 사주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사주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유는 더 좋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이유 때문에 사주를 다르게 해석해요. 다른 사람 거라면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자기가 결코 그렇게 안 돼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가 좀 되겠지. 뭔가가 조금 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거나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거가 별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건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하겠다면 좀 무섭게, 좀 더 강하게 무섭게 해야 돼요. 조금은 더 긴가 있으면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찰하는 게 힘들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고요. 이게 눈을 생각보다 많이 가려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 인연도 있는데 업에 해당하는 거나 이제 전생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 생애에서 만난 부분만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해도 웬만한 건 나와요. 그게 과거로 올라가거든요. 나의 투사가. 내 성향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성향의 모습이 자식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선 그게 제일 먼저 되거든요. 내 전생이 먼저야, 차라리. 나의 전생, 내가 저 인간 전생이 안 좋아서 내가 저 인간한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저 인간한테 나쁘게 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